안녕하세요. 2,000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하이엔드 소금쟁이에도 소금쟁이 두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조혜련 씨의 동생 조지환 씨 부부, 또 한 사람은 개그맨, 둘 다 어찌 보면 좀 지명도가 있는 두 사람이 소금쟁이로 출연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만 가지고 하기에는 시청률의 한계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인지도가 있어야 이 프로그램을 보는 재미가 조금 더해질 것 같아서 살짝 유명인들을 여기에 출연시키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주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 또 이찬원 씨의 명언이 나왔습니다. 언어는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습득하는 것이다. 언어는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글씨는 못 써도 말을 할 줄 압니다. 또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도 한글은 쓸 줄 모르지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언어는 학문에 의해서 기역, 니은, 디귿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습득에 의해서 배워지는 언어가 더 쓰임새가 있고 활용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번에 출연한 조지환 씨, 즉 조혜련 씨 동생과 그 아내 박혜민, 이 조지환 씨 아내는 간호사도 하고 쇼 호스트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두 부부가 유튜버, 쟤들 얘기라는 이 유튜버를 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럽니다. 가수 이효리 씨도 이 사람들 유튜브로 시작을 한 정도로 이들의 유튜브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도 무려 19만 5천만 명, 즉 19만 5천 명, 20만 구독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에 왜 나왔지 저는 하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닐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부부 월 소득이 한 300~4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4배 정도 소득이 높아졌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 잔고는 없다 그럽니다. 이들 부부의 잔고가 늘 앵꼬인 것은 소득이 늘수록 그 소득에 비례해서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브레이크 없는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들 잔고는 앵꼬고, 또 이 경제 관리는 남편이 부인한테 모두 맡겨놨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두 부부는 그렇게 경제 공동체라 할 만큼 이 조지환 씨가 부인을 믿고 있고, 이 두 부부는 해맑았습니다. 이 두 부부가 하는 유튜브를 저도 이 방송을 보고 봤는데, 보면서도 혼자서 비실비실 웃게 하는 이 부인의 연기력이 아주 대단한 그러한 연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코스프레를 해내고 있습니다. 두 부부 유튜브를 하면서도 서로 웃음을 숨기지 못해서 낄낄거리고 웃느라고 방송이 중지될 상태지만 이것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추구하는 소비 성향이 다릅니다. 아내는 소품, 명색은 소품입니다만 본인이 사고 싶은 것을 방송을 빙자해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먹는 거,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먹는 거에 돈을 본인이 앞장서서 결제하는, 즉 폼을 잡는 그런 거에 목이 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소비가 수익에 맞추어서 증가하기 때문에, 즉 300~400만 원 수익일 때의 소비 패턴과 수익이 4배 늘어났을 때의 그 소비 패턴 또한 4배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주거가 2억 5천에 80만 원짜리인가 지금
반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직 목표가 없어서 집을 꼭 장만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돈이 손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돈을 잡아 쓰는 그런 습관 때문에 이 김경필 필쌤은 우선 아파트를 마련할 목표를 세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거는 뭐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유튜브가 계속 인기를 가지고 간다면 집 마련하는 거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커머싱을 당한 김리나 개그우먼이죠. 이 김리나 씨는 귀가 얇아서 우선 한 달에 수익이 150만원, 200만원 정도니까 좀 빨리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고수익을 보장하고 고수익 알바를 한다는 그러한 말에 속아서 일주일 만에 8,700만원이라는 10년 동안 모은 돈을 한 입에 다 털어놓은 것입니다. 가짜 링크에 속아서 빨려 들어가서 가짜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운영시켜준다 하니까 여기에 속아서 일주일 만에 8,700만원. 사기꾼들은 늘 일체일조가 속전속결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면은 안 되니까 생각할 여지 없이 몰아붙여가지고 속전속결로 사기를 치는 거, 이것이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이 필쌤, 제가 먼저 해드린 하이엔드 소금쟁이 예고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꾼의 덫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 것에 고수익 고알바라는 얘기만 듣고 여기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필쌤이 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내려놔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 고수익 고알바라는 얘기에 이해력이 부족하면서 전문성이 없으면서도 여기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죠. 욕심의 장난입니다. 또한 중요한 거, 내가 이 돈 정도는 잊어버려도 나에게 데미지가 없다. 100% 다 돈을 잃어도 나에게 이 정도 잊어버려도 데미지가 없을 때 고수익 고알바에 투자를 해도 된다. 당연하죠. 그것이 빚이거나 하면은 2중 3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쌤으로서는 당연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학도 이찬원 씨도 여기에 역시 김경필 쌤이 역시 이찬원 씨의 이 조언을 들으면서 역시 경제학도는 다르다. 이러면서 8,700만 원을 복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나간 일은 있고 거기에 연연하면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치기 때문에 그건 내 자산이다. 실패를 자산 삼아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만 몰두하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속지 않는 것은 내가 모르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나에게 사전 지식이 없는 일은 남의 말만 듣고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귀가 얇아서 감성이 풍부해서 남의 말을 꼭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공감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예능에 좀 불만을 갖는 일은 이 예능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공감, 리액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우리 대중들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누가 얘기를 하면 어머 그래 어떡하니 큰일 났다 그 사람 못됐다 뭐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김경필 쌤이 코멘트한 것처럼 내가 모르는 일 하지 않고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풍문으로 들었소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게, 특히 돈이 지출되는 일에는 또 챙겨보고 확인하고 뒤돌아보고
계속 점검 자나깨나 점검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욕심스러운 마음을 버려야 된다. 또한 내가 모르는 일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돈 정도는 나는 없어져도 괜찮아 라고 판단될 때만 고수익이라는 알바에 또 몸을 한번 던질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